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1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태희 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주 1, 2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이 3월 24일, 목, 오후 3시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광역특별교통수단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좌장인 박 의원의 오늘 토론회에서 경기도 차원의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광역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시 군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현황을 바탕으로 차량 부족과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자와 차량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용 대상자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하고 운전원의 고용 및 교육 실태에서 물리적 제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은 예산 문제로 서두를 열며 중앙정부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저상버스, 수도권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이동편의 시설을 구축하고 휠체어를 설치할 수 있는 영업 택시에 대한 R&D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박재용 협회장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 이용 사례를 소개하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개선과 개발을 위해 광역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더불어 경기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금체계의 통일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중증장애인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빈미영 교통물류연구실장은 경기도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광역이동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합형보다는 분리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 대상자, 이용 방법, 요금, 예약 서비스 등의 체계를 시근과 조율하여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연맹 한동식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한 빈미영 실장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분리형 모델 추진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관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형 모델을 주장했다. 덧붙여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외의 과제로 보행권 및 정류장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적극적 제공, 저상버스 관련 효율적 운행 방안 마련, 특별교통수단 등의 다양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금일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유의미한 의견들이 경기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금일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의 마스크 40여만 장 후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하협회, 가크리늘, 더 SNE, 이솔산업 등으로부터 마스크, KF94 등 40만 9천 장을 후원받아 이달 중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종사자에게 전달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경기도로부터 장애인 후원 결연 사업,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사업 등 6개의 사업 보조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기관이다. 협회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100여 곳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금숙 크리늘 대표이사는 이번 마스크 후원이 거주시설 장애인과 직원들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여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마스크를 후원해준 후원 기업에 감사를 드린다. 안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감염 취약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을 위해 후원에 적극 참여해준 기업과 협회의 경기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 열성적인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도의원,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이용 불편 개선 요구안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도의원, 더민주, 의정부사, 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 상담소에서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와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이계옥, 더민주, 라선거구, 시의원,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앞 진입 불편과 유도블럭, 점자블럭,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밀락지구 오목로 196 소재 횡단보도 앞 보행 진입 구간이 부분 턱 낮춤으로 경계석 턱이 위치하며 그쪽 방향으로 바닥에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점자블록, 이 설치돼 있어 지팡이로 의지해 걷는 시각장애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안전 확보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 유도점자 블럭 이동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 대부분의 횡단보도 앞이 부분 턱 낮춤 방식으로 설치돼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부분 턱 낮춤을 전체 낮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밀락지구뿐 아니라 의정부 전 지역 횡단보도 앞 보도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과 시설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 민원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행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바로 현장 확인을 위해 관계자들과 동행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지역 2억 5,700만원, 군지역 1억 6천만원에서 시지역 3억 3,900만원, 군지역 2억 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 4천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한 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6월 30일까지로 우선 정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군 적극행정 동력, 경찰 및 소방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의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을 포함한 약 1,148억 원을 17만 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